엄마 아빠 모두 알고 할아버지 할머니 시터님까지 우리 동네 어린이병원. 네, 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소영입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게스트 김병욱 선생님을 모시고 촬영해 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소아정신과 전문의 김병욱입니다. 저는 마음건축 정신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ADHD 아이들의 모습을 좀 다방면으로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오늘의 사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초등학교 2학년 예은이의 사례로 말씀드릴 건데요. 그 어려서부터 언어 발달이 빨랐던 예은이는 무엇이든 친구들보다 빨리 해냈습니다. 욕심도 많고 또 애교도 많아서 인기가 많았고, 이건 초등학교 입학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먼저 손들어서 발표하고 친구들한테도 먼저 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친구들이 이런 예은이를 좋아했고 또 예은이가 주도적으로 놀 수 있었는데요. 그런 게 익숙해진 예은이에게 시련이 닥친 건 1학년 2학기였습니다. 예은이는 뭐든 빨랐지만 그림 그리는 것은 서툴렀어요. 특히 이제 세밀하게 묘사하고 색을 입히고 덧칠하는 등의 미술 시간은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은이는 그림은 대충 그리고 친구들한테 이제 다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친구들은 이제 그림을 잘 그리는 또 다른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우와, 승아 그림 좀 봐 하면서 친구들은 승아 옆으로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그래서 예은이가 다른 놀이를 하자고 하거나 얘기를 하고 싶어 해도 이렇게 승아 옆에서 그림을 그려달라고 졸랐습니다. 다들 승아에게만 관심이 있고 예은이 말은 듣는 채 만취했죠. 예은이는 미술 시간이 지겨워지고 또 짝에게 말을 걸다가 자주 선생님에게 혼나기도 했습니다. 심통이 난 예은이는 쉬는 시간만 기다렸는데 쉬는 시간에도 친구들이 승아 옆에만 있는 거예요. 예은이는 이해가 되지 않았고 좀 심통이 나고 질투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제 학년이 바뀌고 예은이는 다시 또 인싸가 되고 싶었는데, 그래서 더 이제 큰 소리로 발표를 하고 또 더 손을 번쩍 들고 말하기도 했지만, 또 친구들을 웃겨주려고 이상한 장난도 치고 농담도 더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선생님은 또 예은이가 너무 혼자서만 말을 많이 한다고 지적을 하시기도 하고, 친구들도 더 이상 예은이의 장난을 웃겨하거나 재밌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은이는 점점 학교가 재미없고 수업 시간에도 딴 생각만 나고, 속상한 채 집에 와서도 엄마 아빠한테 짜증을 내고, 또 학교 갈 때쯤 되면 또 배가 자주 아팠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드물지 않게 발생을 하죠. 그래서 또래 관계 문제로 병원에 찾아왔는데 그 또래와 자주 갈등이 생기는 많은 원인이 사실은 ADHD 때문이었던 경우들 꽤 있습니다. 방금 예은이 사례도 좀 비슷하게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또래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 또 너무 자기중심적이라고 생각하시기도 하고,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어떤 지시나 조언을 해줘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고집이 세고 완고하고, 이래가지고 좀 친구들이랑 잘 지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데려오실 때가 많은데, 사실은 이제 ADHD라는 성향 자체가 좀 사회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인데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ADHD 아이와 사회성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왜 ADHD 성향이 또래 관계를 어렵게 할까? 이해가 쉽게 되지 않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실제 이 ADHD라는 게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라는 이제 질환명인데, 그 안에 이제 주의력의 결핍, 과잉행동 충동성 이 세 가지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단지 학업에만 영향을 주는 건 아니죠.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하고 중요한 또래 관계, 사회생활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사실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이 ADHD라는 성향의 핵심은 조절과 실행의 어려움에 있습니다. 자기 조절의 어려움 때문에 과잉 행동이나 다른 이제 충동적인 언행, 또 참고 기다리기 힘들어서 친구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하고 불쑥 끼어든다든지, 그래서 이러한 조절 및 실행의 어려움이 사실은 사회성을 떨어뜨리는 데 영향을 많이 주게 되고요. 또 다른 ADHD 성향으로 좀 자기 인식이 어렵고 자기 객관화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많이 이제 가르쳐 주려고 할 때도 별로 이제 아이한테 사실 잘 와닿지 않고 스스로 이해하기가 어렵고, 아이들은 그저 속상한 마음,
조금 더 과몰입해서 그저 억울해하고 비슷한 상황, 행동이 반복이 되고 쉽게 그런 걱정하시는 모습들이 좀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사례에서 나온 예은이 같은 친구들이 진료실에서 꽤 있는데요. 이게 또 보면 언어가 빠르고 말도 많으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좀 즐거울 수 있어요. 그래서 낯가림도 별로 없고 자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니까 처음에 관계를 트는 데는 되게 도움이 되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은 본인 얘기만 계속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하려면 상대방의 눈도 보고 그다음에 내가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얼마나 관심 있는지도 확인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내 말을 더 할지 말지를 이제 조절해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능력을 우리가 사회적인 참조 능력이라고 하는데 우리 예은이 같은 친구들이 이 사회적 참조 능력이 부족한 경우들이 꽤 있죠. 그러면은 이제 부모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거는 실제로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될까? 부모가 어떻게 도와줘야 결국 이 아이가 사회 속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아이의 어떤 행동을 좀 변화시키고자 할 때, 교육을 하고자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가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를 인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ADHD 성향 자체가 좀 자기 인식이나 객관화, 또 자기의 감정 인식, 생각, 행동을 인지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거를 거울처럼 비춰주는 것이 중요해서 앞선 예은이의 이제 사례를 들자면 예은이가 친구들이랑 다시 좀 친해지고 싶어서 괜히 그런 농담도 하고 더 웃긴 이야기를 많이 했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건 이제 예은이의 행동, 그리고 그 행동에 있을 예은이의 어떤 마음, 속 감정까지 읽어주신 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은이가 있는 상황을 약간 객관적으로 말로 돌려주는 거군요. 네, 맞아요. 네. 그 농담을 하는 행동만 사실 비춰주는 것도 거울처럼 비춰주는 그런 네. 반영의 효과가 있고, 물론 이제 거기에 우리가 더해서 아마 예은이가 이런 마음에서 너가 그랬나 보다, 이렇게 사실은 그 어떤 생각, 마음, 그 밑에 감정까지 네. 읽어줬을 때 더 이제 잘 비춰주는 게 돼서 네. 아이가 비로소 이제 맞아, 내가 그런 마음에서 이런 행동을 했구나 라고 네.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마음속까지 들여다보는 거울이네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막 끝도 없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엄마 어쩌고 저쩌고 엄마가 막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때도 사실은 네. 이제 그걸 이제 거울처럼 네.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엄마가 잘 못 알아듣겠지만 네. 예은이가 오늘따라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가 보다. 네네. 너가 오늘 너무 신났는지 말이 너무 빨라서 엄마가 잘 못 알아듣겠어. 네. 뭐 말이 빠름이든 말이 너무 많은 것 자체도 우리가 그냥 있는 그대로 어떤 판단을 하지 않고 중립적으로 네네네. 이렇게 반영을 해줄 수가 있죠. 네. 근데 보통은 야 너무 빨리 말하니까 못 알아듣겠잖아. 천천히 말해봐. 천천히.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그렇죠. 아니라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비춰주는 거. 그래서 자기 인식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네.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그로 인해서 얘가 이제 친구들이랑 좀 뭐 다투거나 갈등이 생겨서 집에 오면 부모님들도 같이 속상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지시나 일반적으로는 지시나 조언을 하게 되거든요. 네. 너 그렇게 얘기하면 친구들이 싫어한다. 네.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봐라. 맞아요. 또 막 네. 그림을 잘 그리고 싶으면 그러면 뭐 엄마 가르쳐 줄 테니까 너가 뭐 이거를 한번 해봐. 네. 이런 식으로 네. 쉽게 우리는 이제 지시나 조언을 통해서 네. 아이의 어떤 그거를 해결해 주고 싶어 하는데 네. 사실은 그러다 보면 가장 중요한 첫 단계, 아이로 하여금 스스로를 인지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인식 단계에서 이제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내 자녀가 속상한 일을 겪어오면은 빨리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해주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해결책들을 내어놓으시려고 하는 건데 사실 그 전에 중요한 것은 공감이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사실 이렇게 거울처럼 비춰주는 그 과정 자체, 그 과정 자체가 네. 공감이거든요. 그래서 공감은 그 행동을 그냥 비춰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마음을 헤아려 보는 그 과정, 그리고 아이를 좀 우리가 궁금해하고 이해하려는 시도, 그 이해 시도 자체가 공감이 됩니다. 네. 결국엔 이런 공감을 통해서 잘 반영을 해주고 자기 인식부터 잘 이루어질 때 아이가 조금 그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고
더 그런 주변을 바라보는 시선, 눈치, 사회적인 인지도 좋아져서 사실 사회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공감은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을 하는 내용이기도 한데 이제 그만큼 쉽지 않은 거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짧게 예시들을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좀 자세한 내용들은 또 책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물론 공감이 사실은 중요하다고 다들 느끼시고 또 공감을 해주려고 많이 애쓰시지만 또 이렇게 비춰준다고만 해서 사실 아이의 어떤 행동이 변화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그 다음 단계, 여기서 좀 아이로 하여금 좀 사회성이 좋아지게, 친구들과 잘 어울리게 네. 해줄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꽤 있습니다. 앞서 이런 문제 상황이 생기는 게 아이가 못돼서 뭐 어떤 나쁜 버릇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우리 아이가 주변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는 힘이 조금 부족하고 또 자기중심적으로 혹은 피상적으로만 상황을 보다 보니까 전체 상황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하고 함께 이 상황을 좀 살펴보는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여보자면 생각할 기회를 주는 질문을 하기라고 붙여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어떤 적절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 아이의 사고와 감정의 폭을 넓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예은이 같은 경우에 친구들이 승아만 좋아한다. 나랑 안 논다. 그래서 친구들은 승아 옆에만 있고 내 말을 안 들어주기 때문에 나를 싫어한다. 그래서 친구들이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나는 학교에 가기 싫다. 좀 이렇게 굉장히 단편적이고 어떻게 네. 보면 피상적인 사고 과정이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런 사회적인 상황에서는 굉장히 많은 요인들과 전후 맥락, 그리고 미묘한 그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적절한 질문을 해서 이 상황을 좀 더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사고를 키워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인지를 잘 도와주면서도 네. 적절한 질문이 네. 이제 다음 단계에서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치만 또 이게 아무래도 잘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박수현 선생님과 함께 저희가 그렇다면 그 거울처럼 비춰주는 것과 또 적절한 질문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저희가 어떻게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연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고. 아빠, 나 학교 가기 싫어. 친구들 다 싫어. 너무너무 싫어. 나 우리 학교 제일 싫어. 나 전학 갈래. 예은이가 학교 가기 싫고 친구들이 너무 싫고 전학 가고 싶구나. 완전 내일 당장. 네, 내일 당장 가고 싶구나. 애들이 나하고만 안 놀아줘. 다 나만 미워해. 너무 예은이만 미워하는 것 같아서 학교에 가기 싫은가 보다. 맞아. 학교 가기 싫어. 너무 가기 싫구나. 근데 책가방도 버려. 아니 근데 저기 왜 그렇게 가기 싫을까? 좀 언제 좀 너무 그럴 때가 아니 있었니? 아빠, 애들이 다 승아한테만 가 있다고. 원래는 다 나만 좋아하고 나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다 승아 옆에만 가 있다니까? 그 그림만 보고 내 말을 아무도 안 들어줘. 나를 무시해 완전. 친구들이 승아한테 많이 있어가지고 얘네가 좀 속상했나 보다. 그래서 좀 나를 무시한다고도 느꼈었나 보네. 무시? 맞아. 친구들이 내 말 무시했어. 네. 나는 얘기하고 싶단 말이야, 친구들이랑. 근데 내 말 무시했어. 나랑 안 놀아주고.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싶었는데 친구들이 나랑 안 놀아줘서 많이 속상했나 보다. 그러니까 나 싫어하는 거지. 그래서 또 나를 싫어하는 것처럼 느꼈나 보다. 맞아. 음, 진짜 싫어하면 어떡하지? 그게 또 좀 걱정될 수도 있겠네. 근데, 그래서 학교에 가기 너무 싫구나. 아니, 나 사실은 학교 좋단 말이야. 근데 친구들도 좋은데 친구들이 나랑 안 놀아준단 말이야. 그래, 너가 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냥 학교에 가기 싫은 게 아니라 친구들이 안 놀아줘서 속상한 마음이 컸었나 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는 또 너무 어려운 걸 수 있는데 아빠가 알려줘. 어떻게 해? 그럼 예은이는 어떤 친구가 좋아? 나는 원래 민수라는 애랑 친했어. 민수가 원래 나 베프였거든? 걔는 내가 얘기하는 거 잘 들어주고, 내 얘기에 관심을 보여줬어. 근데 걔가, 난 걔가 좋아.
민수가 예은이 얘기를 잘 들어줘서 예은이가 더 좋아했었구나. 음. 근데 그럼 그 승아라는 친구는 어떤 친구인데? 승아는 되게 조용해. 승아 그림을 보면 사실 나도 승아 그림이 좋긴 하거든. 그 음. 승아 그림을 보면 친구들이 해달라는 대로 그려주더라고. 음. 아, 승아가 친구들을 많이 그려준 거였구나. 친구들이 나 리본 달아줘 하면 리본도 달아서 그려주고, 내가 한 번은 음. 원피스 입고 싶다고 했는데 원피스 입은 내 모습도 그려준 적도 있어. 음. 아, 그러면 친구들이 그런 승아가 그려준 모습들을 좋아하고 또 그걸 그려주는 승아를 더 좋아한 걸 수도 있겠다. 근데 또 승아 그럼 그거를 친구들한테 이렇게 나눠줬었던 거구나. 그럼 우리 예은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까? 뭐가 있을까? 근데 대화가 사실은 이게 뭐가 해결됐나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으시겠지만, 우리 처음 강조했던 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리 대화의 목적은 아니겠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더 여러 가지 버전의 대화를 해봤었는데 제가 계속 답을 안 주고 약간 질문을 해가지고 선생님이 조금 당황하셨었어요. 저도 같이 당황하고. 그래서 그만큼 사실은 우리가 공감적인 대화에 있어서는 사실은 바로 아이한테 답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것은 아이한테 생각할 시간과 맞아요. 기회를 주는 거기도 네.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사실은 먼저 하도록 많이 격려를 드리는데, 그러면 사실 뭐 예은이나 보통은 뭐 어쩌라고 나도 모르는데 어쩌라고 네, 이렇게 네.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아이의 답을 사실 기대하는 건 아니고 질문을 주고 기다려 줄 때 아이가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아이로 하여금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실 처음에 예은이는 그냥 나는 학교를 가기 싫어, 친구들은 나를 미워해, 이런 이제 부정적인 감정만 가지고 그것만을 토로했는데요. 대화 속을 하다 보니 사실은 자기가 학교 가기 싫은 게 아니라 친구들과 놀지 못해 속상하다, 이걸 본인이 알게 된 게,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말씀대로 적절하게 질문하고 답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 근데 기다려주는 거, 그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가령 우리가 이제 아이가 좀 눈치 없는 행동을 해가지고 친구들하고 못 어울리고 왔을 때는 속상한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사실은 아이를 이렇게 충분히 공감해주고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감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판단이 들어가는 순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지 못하게 되기 때문인데, 그래서 사실 공감이라는 것의 출발은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수용하는 태도가 공감의 출발이 됩니다. 근데 그게 참 사실 어려워서 저도 말을 하면서도 이게 잘 전달이 될까 이런 잘 생각이 전달이 됐습니다, 네, 선생님. 드는데요. 네. 그리고 이런 대화들이 이렇게 이제 저희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려고 했지만 좀 어색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또 책을 통해서 읽다 보면 실제로 저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하시다 보면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한번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도 ADHD 아이들 굉장히 많이 만나시고 또 부모님들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많은 구독자분들이 보고 계실 텐데요.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런 사회성과 관련해서 강조해드린 공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인정과 수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그게 어려운 이유는 지금의 이제 많은 부모님 세대들, 저희가 어릴 때부터 성장할 때 조금 더 이제 우리 사회가 그렇게 공감적이기 어려웠고 더 좀 터프하고 힘든 시대였기 때문에 공감받으면서 자란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시를 들어드릴 때도 그렇고 실제로 할 때도 그렇고 어색하게 느껴지시는 부분이 많을 수가 있는데요. 너무 어렵다거나 하시지 않고 좀 자신감을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무엇보다 사실 그런 수용과 인정, 판단하지 않고 수용하고 인정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것인데,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이 먼저 자기 자신을 좀 인정하고 수용하시는 것을 많이 격려를 해드리는 편입니다. 내가 아이 때문에 너무 뭐 화가 날 때라든지 감정 조절이 어려울 때, 혹은 그로 인해서 어떤 힘든 생각들이 너무 많아지고 힘들 때도 그럴 수 있다는 거, 내가 좀 화를 냈어도
사실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라는 수용과 인정을 매일 연습하시다 보면 아이 행동에도 그럴 수 있다. 예은이가 조금 의도치 않은 말을 해도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해 주실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실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네. 이게 김병호 선생님이 따뜻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마음 편안해지고, 저도 그럴 수 있다. 네, 실수할 수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봐요. 안녕.